1대1 대응이긴 한데. 봅시다. 함수. 우리 함수라는 애가 나오는데 함수 설명하면서 내가 여름방학 때 했던 거 뭐 있었어? 함수는 뭐와 같다? 너는 여름방학 때 뭐 했어? 함수에서 뭐 했어? 근호. 기억 안 나? 함수에서 뭐 했는지? 너 소개팅 했잖아. 소개팅 기억나? 맞죠? 함수는 소개팅과 같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지? 그럼 근호가 있고 여기 이 자리에는 없지만 우빈이가 있고 지민이가 있어. 근호야, 상대편에 누가 왔으면 좋겠니? 저요? 윈터요. 또! 너가 3명 다 불러. 카리나는 좀. 지민이가 한 명 불러봐. 안유진. 또 마지막. 누웠을까? 다 나이가 먹어서. 아이유? 나이가 너무- 아이유는 너무 많잖아, 나이가. 그래도 괜찮아? 안 돼. 불법이야. 누가 있을까? 요즘 근데 너네 또래도 슬슬 이제 아이돌 하지 않니? 고등학생들도? 이한이 하치터치 이한. 이한? 이한이요. 이안? 이안? 다른 반에서도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맞아? 정이한이야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3대3으로 했다라고 했을 때 요즘은 어떤 식이냐면 요즘은 이제 마지막 막판에 또는 시작할 때 핸드폰을 다 모아. 핸드폰을 이런 식으로 다 모아. 그래서 서로 인스타 계정을 공유를 해. 서로 마파를 하는 거야. 왜냐면 예전에는 이제 내가 소개팅하거나 그럴 때는 어떤 식이었냐면 다 끝나면 만약에 이제 지민이가 이제 윈터가 마음에 들어. 그럼 가가지고 이제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윈터가 만약에 전화번호를 주기가 싫어. 근데 사람들 다 있는데 싫다 그러면 좀 무안해지잖아. 아니면 근호도 고르고 싶어. 근데 갑자기 지민이가 가서 전화번호 물어보고 있어. 근데 그 옆에 껴가지고 나도 줘 이러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서로 눈치 싸움하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어떤 식이냐면 다 서로 인스타 계정을 공유한 다음에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DM을 보내. DM을 따로. 근데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해. 그럼 답장을 안 하는 거야 그냥. 아니면 그냥 뭐 그러다가 흐지부지 된다거나 또 그런 식인데 요즘은. 그래서 이제 다 끝났어. 다 끝나고 서로 인스타 공유를 했어. 그 다음에 근호가 이제 한 명한테 DM을 보낼 거야. 누구한테 보낼래? 윈터요. 윈터한테 보낼 거야. 이렇게 보낸 거야. DM을 보냈어. 우빈이가 누구한테 보낼 것 같아? 없으니까 우리 예상을 해보자. 우빈이가 지금 어차피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거니까 누구 고를 것 같아? 윈터 고를 것 같아? 그래. 윈터한테 DM을 보냈어. 또 지민이는 누구한테 보낼래? 윈터요. 윈터 한테 보냈어. 이런 식으로 이제 DM을 보낸다고. 맞죠? 보통은 이제 남자애들이 보내겠죠? 근데 요즘은 이제 여자애들도 워낙 당돌해가지고 이제 보내는 애들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보냈어. 이거를 함수라고 부른다고요. 함수라고 부른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우린 요 왼쪽에 있는 남자애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보통 집합 X.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배우기 전에 집합부터 배우는 거야. 집합 X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얘를 정의역이라고 부릅니다. 즉 뭐야? DM을 보내는 애들, 화살표를 쏘는 애들을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 요 여자애들, 기다리는 애들, 받기를 기다리는 애들을 우리는 Y, 집합 Y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얘를 공역 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선택받은 애들 얘만 지금 선택받았지? 맞죠?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치역 선택받았다 또는 함수값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치역은 항상 공역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알겠지? 마지막으로 요 화살표들 이 화살표들을 사실은 우리가 화살표라고 얘기하지만 원래 이름은 대응이에요. 대응. X가 Y에 대응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런데 우리 집합에서 집합의 조건이 있었어. 집합의 조건이 뭐였어? 복습 한번 해보자. 집합의 조건이 뭐였어? 한 개가 딱 한 개를 지정해야 된다. 아니 집합 그건 함수. 집합의 정의가 뭐였어? 집합의 조건이 있어서 내가 아무거나 막 써놓으면 걔가 집합이야? 집합의 조건 뭐였어?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고요. 켜져 있지.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고요. 맞지? 예를 들어서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이면 집합이 아니라고. 맞죠?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명제의 조건은 뭐였어? 어떤 문장이나 시기, 명제이려면 어때야 됐어? 그치, 참고지시 분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뭐든 간에 항상 조건이 달려있거든. 함수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렇게 막 연결을 했는데 얘가 그냥 아무렇게나 막 긋는다고 해서 함수가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야. 봐봐. 다 끝나고 윈터랑 유진이랑 집에 같이 가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동시에 띠링 울리네? 근호가 얘한테도 보내네? 근데 지하철 타고 둘이 가고 있다가 띠링 같이 울려서 같이 보는데 둘 다 근호한테 연락이 온 거야. 그럼 어떨 것 같아? 차단당하겠죠. 그치?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맞죠? 맞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서로 인스타 공유를 해야 돼. 그래 이제 뭐 DM을 주고받고 할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마지막에 다 끝나서 이제 공유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우빈이가 나 재미없어. 너네 마음에 안 들어. 인스타 공유하고 싶지 않아. 하고 집에 가버려. 그럼 어떻게 돼? 분위기가 쌓여지겠지. 그러면 이 둘한테 손절당합니다. 다 분위기 다 망치고 사라지면 두 명한테 손절당하는 거야. 같이 갔던 이제 소개팅 같이 갔던 남자애들한테. 아무튼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더라도 공유는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거를 함수에 적용시켜 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나씩만 아까 근호가 얘기했던 거 하나씩만 대응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씩만 대응된다는 게 뭐야? 여러 명한테 보내면 안 돼. 또 안 보내도 안 돼. 누군가는 분명히 골라야 돼. 그래서 함수의 결정 조건이라고 얘기하는데 함수의 결정 조건은 항상 정의역의 조건이 걸리는 거야. 어떤 정의역이 어떤 공역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공역은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한이라는 애가 있어. 얘가 너무 못생긴 거야. 그래서 아무한테도 DM을 못 받았어.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도 함수야. 그래도 함수야.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러니까 Y에는 조건이 안 달려. 함수의 결정 조건에는 Y는 뭐 있든 없든 선택을 받았든 못 받았든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X 정의역은 뭐여야 된다? 무조건 한 명은 골라야만 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 단순한 애들은 문제 보면서 단순한 것들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함수의 종류들이 나온다. 그래서 총 4가지가 있는데 일단 오늘 배울 건 2가지만 배울 겁니다.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1대1에 대해서만 배울 거예요. 일단은 어차피 이제 시간상 뒤에 상수함수랑 항등함수까지는 못 나가서 오늘은 1대1까지만 할게요.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이렇게 2가지가 나오는데 봐봐 지금처럼 이제 얘는 이제 지우고 정상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된 거야. 이런 식으로 함수가 된 거야. 그러면 이렇게 근호도 그렇고 우빈이도 그렇고 지민이도 그렇고 전부 다 윈터를 골랐어. 그럼 한쪽으로 몰렸지. 우리는 얘를 보고 1대1이라고 부르니? 몇 대 몇이라고 불러? 3대1이라고 부르지. 그럼 1대1이 되려면 뭔 거야? 하나씩만 골라야 되는 거지. 근데 잘 생각해봐. 방금 얘기했던 함수의 결정 조건에서 정의역은 즉 X는 하나씩만 골라 당연히. 그럼 이제 1대1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조건이 달리는 거야? 1대1이라는 말은 Y에도 지금부터 조건을 걸겠다는 거야. Y도 1대1이어야 돼. X는 무조건 하나씩만 골라. 근데 Y도 이제 한 명한테만 선택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가장 이상적인 소개팅의 결과예요. 누구 못 봤는데 봐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서로 짠 것도 아닌데 이렇게 고르고 이렇게 골랐다는 거야. DM을 각각 이렇게 자기 앞 사람한테 보낸 거야. 가장 이상적이죠. 가장 이상적이지. 그래서 1대1 함수는 무엇이냐? X끼리 또 Y끼리 겹치지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그거를 수학적인 정의는 어떻게 쓰냐면 X1과 X2가 다르면 즉 다른 X값에 대하여 fx1과 fx2가 다르다. 뭔 소리야? Y값이
다르다라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1, 2, 3에서 1, 2, 3으로 화살표를 쏴. 1이 2로 쏘고 2가 3으로 쏘고 3이 1로 쏴. 전부 다 1대1이지. 왜 그런 거라고? 다른 x값에 대하여 y값이 다르기 때문에 라고 얘기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대1의 정의식이니까 얘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얘는 당연히 여기도 부정이 있고 여기도 부정이 있으니까 대우로 바꿀 수도 있어. 얘도 명제야. 그래서 대우로 바꿀 수도 있어요. 어떻게? 얘 앞으로 가면서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다. 이런 식으로 돌려서 볼 때도 있습니다. 알겠죠? 뒤에 문제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1대1 대응 볼 건데 1대1 대응과 1대1 함수라는 건 뭐냐면 대응이라는 게 뭐였어? 선택하는 거 화살표를 우린 대응이라고 불렀지? 그럼 앞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한 명만 더 불러볼래 여기? 회원. 아이야? 오회원. 그러니까 아이야? 네. 이렇게 있어. 잘못 온 거야. 4명이 잘못 온 거야. 원래는 3대3으로 예약을 했는데 한 명이 이제 잘못 온 거야. 그럼 한 명은 선택 받아 못 받아? 선택 받아 못 받아? 못 받겠지. 맞죠? 그럼 얘는 함수야 아니야? 이렇게 선택했어. 함수야 아니야? 선택받지 못하는 y값이 있어도 돼 안 돼? 있어도 돼. 얘는 함수야. 1대1이야 아니야? 지금 연결된 거 1대1이야 아니야? 1대1이지. 그럼 얘는 1대1 함수야 아니야? 1대1 함수야. 1대1 함수야. 다시 함수는 남는 y 있어도 된다 안 된다? 있어도 된다. 1대1이라는 건 대응이 연결된 게 1대1로 연결만 되면 된다. 즉 1대1 함수라는 건 1대1이면서 남는 y값이 있어도 된다. 근데 얘는 대응된 거야 안 된 거야? 대응된 건 아니지. 왜? 얘를 고른 애가 없잖아. 맞지? 그럼 1대1 대응은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즉, 잘 봐.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1, 2, 3에서 1, 2, 3, 4로 화살표를 쏠 거야. 1대1로 이런 식으로 쐈어. 그럼 1이 선택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어. 그럼 얘는 1대1 함수야 1대1 대응이야? 1대1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1, 2, 3에서 1, 2, 3으로 화살표를 쏠 건데 이런 식으로 쐈어. 그럼 남는 y값 있어 없어? 없어. 그럼 1대1 함수야 1대1 대응이야? 둘 다야. 일단 기본적으로 1대1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에 일단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1대1 함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이 1대1 대응인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남는 y값이 없는 애들. 남는 y값이 없다라는 걸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고 불러요. 즉 남는 y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가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이고요. 마지막으로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왜 얘를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냐면 우리 여태까지 함수의 그래프는 너무 많이 봤잖아. 맞죠? 너무 많이 봤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뭐 있어? 그거야? 2차 함수.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2차 함수가 2,0이라는 점을 지난데 2,0이라는 점을 지났는데 우린 여태까지 이렇게 봤어. 근데 얘를 요런 방식으로 또 요런 방식으로 바꾼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맞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보통 함수를 쓸 때 y는 fx 이렇게 쓰죠. 이게 뭔 뜻일까? 너네 y는 fx라고 쓰는 거 너무 많이 봤잖아. 근데 y는 fx라는 게 뭔 뜻인지 한번 생각해 봤어? 생각해 본 적 없죠? 생각해 본 적 없죠? 그럼 잘 봐. y는 fx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전에 우리 개념할 때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너네가 수학 공부를 하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가장 처음 배우는 함수의 형태가 뭐냐면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 이런 식의 통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2라고 적혀 있어. 플러스 2라고 적혀 있어.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뭐 나올까? 3 나오겠지. 2 집어넣으면 뭐 나올까? 4 나오겠죠. 요게 함수야. 어떤 식으로 바뀌는 거야? x를 집어넣겠다. 어디에? f에. 그랬더니 뭐가 나온다? y가 나온다라는 뜻이 y는 fx다라는 뜻이야. 알겠어? 이게 뭔 뜻이라고? x를 f에다가 집어넣겠다. 그랬더니 y가 나온다. 이 소리라고. 그게 y는 fx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럼 잘 봐. 뭐를? x를 f에 집어넣었더니 y가 나온다는 뜻이라고? 그러면 걔를 함수로 정의 내려보면 x가 y로 화살표를 쏜다는 뜻이라고요? 그럼 잘 봐. 어떤 함수가 2,0을 지나. 그 말은 뭐야? 여기다가 2 넣으면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는 뜻이지. 그럼 얘를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설명을 해보면 2가 0으로 화살표를 쏜다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한 번 더. 여기에 3,1이라는 애가 있다라고 가정해볼게. 3,1이라는 애가 있어. 그럼 3은 어디로 화살표를 쏘겠다라는 거야? 1로 화살표를 쏘겠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근데 잘 봐.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 만약에 이 2차 함수가 어떤 그래프가 2, 마이너스 1을 지나. 잠깐만. 민수 뭐야? 오랜만이네? 저 1차 1차 결과 나온 거 붙었어요. 아 진짜? 잘했네. 면접 언제 봤거든? 먼저 네, 토요일에 받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도 봐요. 그럼 수능 이후에는 없어? 아 수능 뒤에는 이제 또 결과가 늦게 나와요. 아 결과가 나와봐야 알아? 그래 잘했어. 그 보고 질문해. 그리고 다음 주부터 없다? 진짜 이번 주까지는 있어요. 아 이번 주부터 없어. 11월부터 없고 수능 이후에만 있어. 알겠지? 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해. 일단 내가 영상도 오늘 보내줄 테니까. 알겠지? 잘하고 있어. 잘 썼어 원서? 그냥 맞아요. 왜? 너 정시 보니? 아니, 저 원래 정시 생각이 없었는데 응. 근데 수시가 좀 큰일 나는 것 같아요. 경쟁률이 아니, 제가 좀 많이 낮게 썼는데도 응. 근데 진학사 돌려보니까 거의 불합격 라인이어서 논술 준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수리 논술 봐? 근데 붙겠지. 결과 나오는 말씀드릴게요. 어딘가 하나 붙겠지 뭐. 고생했어. 가. 응. 왜? 이번 주 금요일 할로윈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어쩌라고? 안 그랬어. 우리는 할로윈이 아니야. 그냥 10월 31일이야. 아무튼 다시 흐름이 끊겼는데 제가 고3 애들이 이제 오늘 마지막이어가지고 응? 이제 수능이잖아. 다다음 주에 수능인데 이제 그때까지 이제 본인이 알아서 마무리하고 수능 이후에 또 봐야 되니까. 아무튼 어떤 함수의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2,0을 지난대. 근데 그 그래프가 2, 마이너스 1도 지난대. 그럼 2가 어디로 쏜다는 거야? 마이너스 1로 화살표를 쏜다라는 거지. 말이 돼? 2가 0으로도 쏘면서 2가 마이너스 1로도 쏴. 말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얘와 2,0과 2, 마이너스 1을 둘 다 지날 수 있어? 없어? 없어.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러니까 같은 x값에 대하여 두 개의 y값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그래프를 보고 걔가 함수의 그래프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때는 뭐를 그려보면 되냐면 세로선을 그려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 배웠었지. 원 위의 점에는 뭐 1,0이라는 애와 1,2라는 애 둘 다 있을 수 있지. 원 위의 점 중에. 그럼 원은 함수야 아니야? 아닌 거야. 왜? 1이 0으로도 화살표를 쏘고 1이 2로도 화살표를 쏘는 거야. 그래서 원은 원의 방정식이라고 배우잖아.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라는 이름이 따로 있잖아. 그치만 원의 방정식을 무슨 함수라고 불러? 안 부르지. 왜? 원은 함수가 아니거든. 왜? 세로선을 그렸을 때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해됐어?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에서 그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점을 지난다? 라는 건 x값을 넣었을 때 y값이 나온다. 1,1을 지난다? 1이 2로 화살표를 쏜다. 3,2를 지난다? 3이 2로 화살표를 쏜다. 라는 소리가 된다.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앞부분은 굉장히 쉽습니다. 1415번 봐봐. 근호야, 기억은 함수야 아니야? 함수죠. 니은은? 디귿은? 리을은? 맞아요. 그래서 답은 기억 리을이에요. 쉽지? 너네 기하 배우잖아. 맞죠? 기하 배우는 학생들 티귿 나중에 배웁니다. 포물선이라고 해서 배워요. X는 Y제곱. 오, 어떻게 알았어? 기하 안 배워도 되겠네? 알아서 해. X는 Y제곱 해가지고 여기를 초점, 뭐 여기를 준선 해가지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고 뭐 이런 거 배워요. 알겠죠? 나중에 기하 열심히 하세요. 나는 내년에 기하 안 하니까. 아무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418번 볼게요. 1418번은 X가 이렇게 나와 있대. 조건제시법으로 나왔으니까 항상 얘를 원소나열법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했을 때 어떻게 된다?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X는 뭐가 된다? 1, 2, 3이 될 건데 1, 2, 3이 될 건데 지금 X에서 Y로의 함수인 걸 찾으래.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되는 거? 1, 2, 3에서 1, 3, 5, 7, 9로 화살표를 쏘겠다라는 소리예요. 이 말이 X에서 Y로의 함수다라는 건. 알겠죠? 그럼 잘 봐. fx에다가 집어넣어보자. 1 넣으면 뭐 나오니? 1 나오지. 1이 2로 쏘겠죠? 2 넣으면 뭐 나오니? 4. 여기 4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가 화살표 쏴 못 쏴? 못 쏘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가 아닌 거야. 그래서 기억은 아닌 거예요. 이해돼? 니은도 볼게요. 1 넣어봐 뭐 나오니? 5 나오죠? 2 넣으면 7 나오죠? 3 넣으면 9 나오지. 각각 쏠 거 다 있죠? 그러니까 니은은 함수인 거고요. 마지막 디귿으로 1 넣으면 1이고 2 넣어도 1이고 3 넣어도 1이지. 이래도 함수라고. 맞죠? 각각 쏠 때가 있기만 하면 돼. 여러 개로 쏘지만 않으면 돼, 함수는.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니?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형 2번에 함수값이라고 돼 있어.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불렀던 함수값은 함수에서는 치역이라고 부르는 애인 거야. 알겠죠? 그러면 지민아, 우리 함수값은 어떻게 구해? y는 x제곱 플러스 3이라는 애가 있어. 다시 fx는 x제곱 플러스 3이야. f1 어떻게 구해? x1 넣지. 그럼 유형 2번에 함수값 문제래.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돼.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함수와는 조금 다르게 뭐가 생기느냐? 요 뒤에 괄호치고 있는 건 얘는 x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정의역의 조건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얘부터 보고 앞에 걸 보는 거야. 뭔 소리냐면 f3이래. 그럼 x 자리에 3을 집어넣겠지? 그치? 그럼 얘부터 보는 거야. 3은 유리수야 무리수야? 유리수니까 위에다 집어넣는 거야. 루트 3 플러스 5는 무리수니까 밑에다 집어넣는 거야. 이해돼?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건 먼저 보고 그 조건에 맞춰서 앞에 있는 식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알겠니?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런 거 1423번 나와도 당황하지 마세요. 한번 그냥 집어넣으면 돼. 4, F4래. X자리에 4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어떻게 읽으면 돼? 4의 양의 약수의 개수. 몇 개? 3개. 그러니까 F4는 3. 이렇게 되는 거야. 넣어보면 끝이야. 알겠죠? 함수값들은 깊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집어넣어보면 다 풀린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1424번이라는 게 함수에서 또는 함수값에서 지금 나와 있지만 뒤에 가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합성함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합성함수에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합성함수를 모른다라는 가정하에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함수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 알겠지? 잘 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처음 배우는 함수가 이런 식이라고. 너네 이거 뭐 코딩할 때 이런 거 없니? 이런 거 없어? 뭐 yes, no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고 저렇게 뭐 이런 거 알고리즘 짜잖아. 맞죠? 이렇게 생긴 네모나게 생기고 뭐 마른 모로 생겨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생각하면 돼. 여기에 지금 f라는 함수가 있어.
우리가 보통 x를 집어넣으면 y가 나온다 해가지고 fx는 y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 f에 뭘 집어넣었어? 여기 뭐가 적혀야 되는 거야? 4분의 x-1이 적혀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뭐가 나온대? 2x-1이 나온대. 내가 이렇게까지 적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실수하는 학생들이 있어. F1을 구하래. 아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얘를 보고 어떻게 해?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란 소리구나 이렇게 본다고. 근데 여기다가 x에다 1 집어넣으면 틀려. 왜? x에다 1 집어넣어봐. 뭐 나오는 거야 이거? f 0이 만들어지잖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f1이잖아. 맞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한다? f에 지금 x가 들어온 게 아니라 4분의 x-1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 우리는 f에다가 뭘 집어넣고 싶으니까 1을 집어넣고 싶으니까 얘가 몇이어야 되는 거야? 얘가 1이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f는 가만히 있어. 항상 함수는 변하지 않아. 함수에 뭘 집어넣느냐 뭐가 나오느냐는 변할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이 이미지를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f라는 함수는 큰 틀이야. 그러니까 변하지 않아. 그렇지만 거기에 뭐를 집어넣냐에 따라서 함수식은 바뀌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가 1인 거고 계산하시면 x는 뭐가 나온다? x는 5구나. 맞죠? 그래서 x에다가 여기다가도 5를 한번 집어넣어 주시면 얘 뭐가 되느냐? 9가 된다. 그래서 f1은 9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함수는 x를 집어넣어서 y가 나오는 식인 건데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그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1426번 같이 볼 건데요. fx는 보시면 fx는 x가 0과 2 사이일 땐 4-x제곱이고 2보다 크거나 같을 땐 f의 x-1이래요. 그럼 f1은 몇일까? 얘 몇 나올까? 3 나오겠죠? 맞니? f27은 몇일까? f27은 몇일까? 이게 뭔 소리야? x에다 27 집어넣어라 이 소리잖아. 그럼 x에다 27은 위에다 집어넣어 아래다 집어넣어? 아래다 집어넣지. 어디다가? 여기다가. 그럼 27 집어넣어봐. 뭐 나와? 얘가 25야? 그치. F25라고 적으셔야 돼요. 이해돼? 그럼 F25 몇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또 집어넣어. 25는 이보다 크지? 그럼 여기다 25 집어넣는 거야 이번에. 그럼 뭐 나와? F. 그 다음은 뭐 나오겠어? 21, 19 쭉 가서 어디까지 갈까? F? 1까지 가겠죠. 20 계속 줄어드니까. 맞죠? 그래서 얘는 3이다. 그래서 3 더하기 3에서 6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나중에 문제에서 이런 거 많이 보게 될 거야. fx는 f의 x-2다. 얘를 우리는 나중에 뭐라고 부르냐면 주기함수라고 불러요. 사실 1학년 때는 안 나오는 앤데 사실은 1학년 때 안 나오고 2학년 때 나오는 앤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x와 x에서 2를 뺀 게 같다. 그러니까 뭐야? 2를 주기로 계속 반복된다라는 소리예요. 27과 25와 23이 다 같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얘가 3이면 뭐야? 3 뺀 거와 같다. 3씩 계속 빠져도 된다. 반대로 3씩 더해도 상관없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네에 대한 표현을 주기함수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대수 2단원에 삼각함수라는 게 나와요. 삼각함수가 주기함수다 보니까 주기함수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삼각함수에 가서. 알겠죠? 얘 왜 지 맘대로 꺼져?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아니 저는 이제 어쩌다가 내가 웬만하면 내 영상을 다시 안 보거든. 귀찮아서. 그리고 어차피 뭐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는 아니까 영상을 다시 돌려보진 않는데 어쩌다가 이제 어떤 학생이 보고 있는 영상을 내가 보게 된 거야. 내 영상을.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화질이 안 좋더라고. 화질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걔한테 물었지. 이거 잘 보이냐? 괜찮냐? 했더니 뭐 볼만은 하대. 그리고 어차피 칠판에 막 보기보다는 소리 듣고 그리고 뭐 배속으로 듣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좀 떨어져도 상관이 없대. 그리고 어차피 뭐 문제 같은 거야 책 보면 되니까 그렇게 상관이 없대. 근데 내가 보기엔 별로 만족스럽지 않은 거야.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야.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내가 핸드폰에 막 이것저것 두들겨 봤지.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게 화질이 동영상 찍는 화질이 HD부터 해가지고 HD, FHD, 그 다음 UHD, 8K까지 이렇게 4단계가 있더라고. 근데 내가 여태까지 얘로 찍고 있었던 거야. 얘로. 얘가 너네가 평소에 얘기하는 1080p 뭔지 알지? 유튜브에 1080p 있잖아. 얘가 이제 1080p짜리야. 근데 내가 보통 영상을 찍으면 위랑 아래를 좀 자르거든? 왜냐면 여백이 너무 많으면 좀 그러니까 위랑 아래를 잘라. 그러니까 화면이 더 어떻게 돼? 원래 찍었던 게 FHD인데 위아래를 자르잖아. 그럼 화질이 떨어지는 거야. 720p로. 그러니까 이제 화질이 내가 찍은 것보다 더 안 좋게 나오는 거야. 무슨지 하지. 그랬던 거더라고. 그냥 올리면 1080p로 올라가. 아무것도 안 자르고 그냥 올리면 1080p로 올라가서 화질이 괜찮아. 근데 이제 잘라서 올리면 720p로 뚝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얼마 전부터 UHD로 찍고 있어. 그러니까 UHD가 그 보통 얘기하는 4K야, 4K. 평소 너네가 이제 주변에서 얘기하는 4K라는 애인데 이걸로 올리니까 이제 유튜브에서도 4K로 인식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화질이 괜찮아지더라고. 그런데 얘 영상 올릴 때 보통 한 30분이면 올라가거든? 보통 30분이면 올라가. 얘 2시간 반 걸려. 올라가는 데만 2시간 반 걸리고 얘가 보통 15기가 정도야. 용량이. 근데 얘가 48기가야. 거의 3배야. 영상 크기는 3배고 올라가는데 훨씬 오래 걸리고 그리고 올라가고 끝이 아니거든. 유튜브 영상이 항상 무슨 처리를 해. 후처리를 해. 유튜브 스스로. 그것도 엄청 오래 걸리고 그렇긴 한데 확실히 전보다는 화질이 좋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얼마 전부터 찍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찍고 있는데 여태까지 내가 그걸 모르고 왜냐면 내가 내 거 영상을 안 보니까 그리고 애들도 불만 딱히 없어. 딱히 없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확실히 이제 올리니까 더 낫더라고 전보다. 근데 그래서 이제 내가 저번에 아까 영상 하나 날라갔다 그랬잖아. 그 마이크 때문도 그렇고 그 전에도 막 그 화질을 만지다가 내가 초점을 고정시켜 버린 거야. 잘못 눌러서. 초점 이게 내가 움직이는 거랑 뭐 칠판 쓰는 거에 따라 조금씩 변해야 되는데 초점을 고정시켜 버린 거야. 내가 설정을 잘못해서. 그래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버린 거지. 그러니까 내 얼굴부터 여기 칠판이 다 뿌옇게 나오는 거야. 다 뿌옇게 나오고 얘만 초점이 잡힌 거야. 그리고 여기 쓰는 건 보여. 근데 여기 쓰면 안 보여. 그래가지고 막 그 영상도 새로 찍고 했거든. 그래서 무튼 그래서 전보다 지금 화질이 좀 더 좋아졌을 거야. 나중에 보게 되면. 전에 거랑 한번 비교해봐. 내가 그래서 어젠가 그젠가 한번 확인해 봤는데 2000 몇 가지 올라가더라고. 1080p 말고 2000 몇 적혀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까지 할 수 있더라고. 아무튼 그리고 그거 하면서 이제 내가 채널 들어가서 보니까 주 연령대가 30대에서 40대인 거야. 진짜 신기해. 봐봐. 이렇게 돼 있어. 진짜 실제로 0부터 19세, 그 다음 20세부터 30세, 그 다음 30대부터 40대 이렇게 적혀 있거든. 연령층이. 근데 0%, 48%, 52%야. 그러니까 0%라는 거 뜨는 거는 이제 0. 몇 %인 거지. 그래서 몇 명이 보긴 하는 거지. 근데 보통 원래는 얘가 거의 막 90% 돼야 되는 거잖아. 원래는. 근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근데 내가 예상해 보건데 보통 20대에서 30대는 내가 보기에는 강사들인 것 같아. 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있으면 많이 찾아보거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근데 이거는 진짜 의문이야. 설마 어머님들이 보시나? 30대에서 40대는 좀 교수 없지 않나? 보시기. 맞아요. 그 30대, 40대 치고는 어머니들이 보통 40대 아니면 더 나이 있으시지. 그치? 요즘은 애도 늦게 낳고 막 이러니까. 참 의문이야. 누굴까 도대체? 참 신기해. 부모님 아이디도 좀 아닌 것 같고. 아니면 뭐 그런 거 같기도 해. 요즘 뭐 유튜브 프리미엄 한다고 막 IP 우회해가지고 막 이상한 주민번호 쓰고 막 그러잖아. 그런 거 있거든. 유튜브 프리미엄 좀
좀 싸게 쓰겠다고. 아무튼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거 같기도 하고 하여튼 신기했어. 0세부터 19세까지가 0%야. 많이 보는 건가 봐요. 0%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참. 왜냐면 내가 영상을 워낙 많이 올리니까. 그냥 수업을 일주일치를 하면 일주일치가 뭐 많이 올릴 때는 진짜 지금은 이제 학년이 좀 정해져가지고 적어져가지고 괜찮은데 전에 막 첫 교시에는 1학년, 두 번째, 2학년, 세 번째, 3학년 막 하고 3학년 여러 과목 하고 막 이러면 일주일에만 영상을 10개씩 올려. 너는 유튜버 중에 일주일에 10개씩 올리는 유튜버 어딨어? 없어. 없잖아. 그냥 이제 10개씩 올리는 거 수업 영상만. 그러니까 이제 10개씩 올려. 근데 조회수가 하나에 막 20회씩 나와. 그럼 이제 2,000번 보는 거잖아. 그런 게 지금 거의 내가 아가토스에서만 4년째 하고 있으니까 그게 4년씩 쌓였다 생각해봐. 그런 거지. 아무튼 그래서 분발해 그노야. 너가 1%로 올려줘. 0세부터 19세. 근데 보니까 너 막 아이디 뭐 엄마 거고 막 이제 너가 범인이었던 거 아니야? 제가 쓰죠. 아무튼 봅시다. 자 볼게요. 함수의 정의역과 공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죠. 정의역은 x값, 공역은 y값, 치역은 함수값. 즉 그 중에 선택받은 애들, 공역 중에 선택받은 애들이라는 거야. 그럼 그랬을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뒤에 가서 어차피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도 한번 하게 될 거예요. 너네한테 치역을 구해라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 또는 치역을 주겠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 근데 치역은 실질적으로 선택받았다는 거잖아. 그럼 잘 생각해봐. 지금 문제처럼 치역이 뭐 2에서 3이래. 그럼 우리 산술기하 떠올리면 돼. 산술기하 때 설명했던 거야. 얘 이렇게 보면 y의 무슨 값이 만들어지는 거야? 최대값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보면 y의 무슨 값이 만들어지는 거야? 최소값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사실상 치역을 구하여라 또는 치역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뭘 주고 있는 거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역을 구하여라 라고 하든 치역을 지금처럼 주든 어떤 문제든 간에 우리는 최대 최소에 초점을 맞춰서 볼 거예요. 최대 최소에 초점을 맞춰서. 그럼 얘 보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애야. 우리 이거 그래프 알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맞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애인데 x값이 어디서부터? x값이 a에서부터 3까지다. 이렇게 자를 수 있겠죠? 그치? 그러면 최대값은 어디서? 최대값은 a에서죠? 최소값은 3에서죠? 그럼 여기 y값 몇인 거야? 여기 y값 몇인 거야? 3. 여기 y값 몇인 거야? b.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알겠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치역을 볼 때 자꾸 치역에 y값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함수값의 최대 최소로 보시면 좀 더 해석하기가 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431번 봐봐. 1431번에 이번에는 치역이 아니야. 뭘 준 거야? 공역을 준 거야. 공역을 준 거야. 그랬을 때 fx는 ax 플러스 2가 정의되도록 하래요. 정의된다는 함수가 정의된다는 건 뭐야? 뭔가 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잘 봐. a가 양수면 지금 기울기가 미지수니까 a가 양수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a가 음수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a가 0이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맞죠? 우리 이거 직선의 방정식 다 했던 거예요. 그럼 잘 봐. x가 마이너스 1부터 1에 그럼 최대값은 어디야? 최대값은 2에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1에서지.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고요. 2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2지. 그럼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이지? 그럼 우린 치역을 어떻게 쓸 수 있다고? 치역을 y는 뭐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a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거나 같다? 2a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따라왔어? 근데 앞서 얘기했어. 치역은 공역에 뭐 해야 된다? 치역은 공역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알겠지? 항상 얘들아 치역은 공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뭐야? 공역은 y값. 그 중에 선택받은 게 치역.
알겠어?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어디 들어가 있어야 돼? 0과 5 사이에 들어가 있어야 돼.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0과 5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범위가. 그럼 뭐야? A는 뭐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고 또 A는 2분의 3보다도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뭐가 돼? A는 2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2분의 3보다도 작거나 같아. 그럼 얘겠죠 그냥. 그치? 근데 A는 우리 뭐였어? 양수였어. 그럼 정수 뭐야? 1밖에 없죠. 됐니? 한 번 더 해보자. 얘들아 이거 중요해. 많이 나와. 치역, 정의역과 치역 주는 거 많이 나와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1에서 2까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그럼 마이너스 1이면 똑같이 마이너스 A 플러스 2고 2넣으면 2A 플러스 2인데 이번에는 최대 최소의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어? Y는 2A 플러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A 플러스 2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그게 0과 5 사이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왼쪽 거랑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넘겨보시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넘겨보시면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A가 음수니까 뭐밖에 없어? 마이너스 1밖에 없겠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A가 0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전부 다 0 넣으면 다시 마이너스 1 다시 A에다가 0 넣으면 얘 없어지면서 뭐만 남아? 전부 다 2인 거야. 전부 다 2만 선택하는 거지. 그치? 그럼 얘 치역은 뭐가 돼? 2가 되는 거야. 전부 다 2만 선택하니까. 근데 그 2가 0과 5 사이에 들어있죠? 그럼 A가 0이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몇 개? 3개. 이렇게. 알겠어? 요거 중요해. 요거 많이 나와. 얘들아. 알겠죠? 만약에 저 함수가 1차 함수가 아니라 2차 함수로 나오거나 유리함수, 무리함수로 나오면 당연히 더 어려워질 수 있겠죠? 알겠지? 뒤에 가서 어차피 또 그런 문제 나올 거니까 일단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항상 치역을 따질 땐 뭘 따지란 소리다? 최대 최소를 따지란 소리다. 이렇게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와 근데 내가 저번에 광문고 1등급 컷 얘기해줬니? 광문고 1학년? 68점? 그래서 어떤 애가 81점 받았거든? 9등이래. 81점이 9등이래. 그러니까 90점대는 없다 그랬대 학교 선생님이. 없고 80점대가 9명 있는 거고 81점이 9등인 거니까 80점대가 9명 있는 거고 나머지가 다 70점대인 거야. 나머지 1등급이. 근데 이제 걔네가 인원수가 250명인가 그래. 거기에 10%니까 25등이잖아. 그치? 그 중에 9명 빼고 16명이 다 70점대인 거야. 16명이 다. 죄다. 70점대, 뭐 60점 후반? 이렇게. 1등급이. 2등급이 45점이고. 그래서 어떤 애가 50점 받았거든? 원래 좀 수학을 못하는 애긴 한데 50점 받았어. 그러고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어떻게 수학 시험을 공부를 했는데 50점 받을 수 있냐, 막 나는 수학에 재능이 없다, 막부터 시작해가지고 수학을 때려쳐야 되느니 어쩌다느니 막 그러다가 등급 나오니까 너무 해맑게 와가지고 선생님 2등급이에요 막 신나게 와가지고 아무튼 왜냐면 1학기 때 걔가 3등급이었거든 수학이. 선생님 저 2등급이에요 막 이러면서 이제 신나가지고 2등급 컷이 45점인데 그래서 난 한편으로는 참 웃기면서도 씁쓸하기도 하면서도 이제 50점 받고 저렇게 좋아하는 애가 있다니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우리 기말고사 더 열심히 해서 잘 봅시다. 알겠죠? 이번 기말고사에는 100점이 나오기를 한 명이라도 100점. 내가 이제 항상 우리 내기하자 이제 앞으로 3학년 될 때까지 계속 100점 한 명이라도 나오면 그 반에 100점 한 명이라도 나오면 그 반은 시험 끝나고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쉽게 나오면 좋겠다. 100점 한 명이라도 나오면 내가 사줄게. 어떤 반이든. 너네가 이제 2학년 되면 반이 바뀔 수도 있잖아. 그래도 멤버가 바뀌어도 나는 어차피 그대로 있으니까 뭐 10개 누가 추가되든 뭐 하든 어떻게 되든 100점 한 명이라도 나오면 어떤 학교든. 그렇지. 근데 사실 운상고가 제일 확률이 크긴 한데 모의고사 포함인가요? 아이 모의고사 포함. 그래 모의고사 100점 나오잖아. 내가 너 따로 가가지고 음식점 데려가 줄게. 시켜 먹는 게 아니라. 뭐야 심지어. 모의고사 못낼 것 같긴 한데요. 모의고사 100점은 진짜 힘들죠. 집합체지. 못해요. 1434번에
1, 2, 3, 4, 5, 6, 7, 8인데 x에서 x로의 함수래. 화살표를 봤는데 왜 x야? 이러면 안 돼. 알겠지? 알겠지? 함수 입장에서 화살표를 쏘는 애는 x, 받는 애는 y야. 근데 그 집합의 이름이 x일 뿐이야. 그러니까 제가 뭔 소리야? x에서 x로의 함수다가 뭔 소리야? 정의역 자리에 1, 2, 3, 4, 5, 6, 7, 8이 있는 거고 공역 자리에도 1, 2, 3, 4, 5, 6, 7, 8이 똑같이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정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제가 뭐 함수가 이상해 이러면 안 돼. 절대. 알겠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7개래요. 뭔 소리일까? 공역 몇 개야? 공역 몇 개? 8개. 그 중에 몇 개가 선택받는다? 7개가 선택받는다. 그 말은 하나는 선택받지 못한다 라는 거야.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자. 1, 2, 3, 4, 5, 6, 7, 8이 1이 몇 개 골라? 하나 고르지. 2도 하나 고르지. 3도 하나 고르죠. 그럼 1부터 8까지 총 몇 개 고르는 거야? 각각 하나씩 고르면 총 몇 개 고르는 거야 우리? 8개 고르는 거야. 근데 직접적으로 골라진 치역은 7개래. 그 말은 뭔 소리야? 그치, 하나가 겹친다는 거야. 그 숫자가 몇인지가 중요하지. 뭔 소린지 이해가? 1부터 8까지 중에 몇 개가 선택받을 거고 7개가 선택받을 거고 그 7개 중에 하나는 2번 선택받는 거야. 그런데 그걸 다 더했더니 F1부터 F8까지 다 더했더니 몇이다? 48이다. 그러면 어떤 숫자가 빠졌고 어떤 숫자가 2번 선택받은 걸까? 직접 다 계산해 볼 거야? 그게 아니라 여사건 생각하는 거야. 왜 그런 거냐면 전체가 8개 중에 하나가 빠지는 거잖아. 맞지? 전체 8개 다 더하면 몇이니? 만약에 얘네들이 한 번 다 선택받았어. 그럼 몇이야? 1부터 8까지 다 더하면 되지. 그치? 그럼 1부터 8까지 다 더한 게 몇이니? 36이죠. 그치? 근데 우리는 실제로 뭐라고? 여기서 하나 빠질 거고 그 다음 하나는 2번 선택받을 거야. 그랬더니 41에 몇만큼 커졌어? 6만큼 커졌지. 그럼 뭐가 빠지고 뭐가 2번 돼야 돼? 응? 그치. 2가 빠지고 8을 2번 선택하거나 그럼 6만큼 증가하죠. 또 그치. 1이 빠지고 7이 2번 선택되면 되겠지.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야. 저거 보면 1이 2번 다시 1이 빠지고 2, 3, 4, 5, 6, 7, 8, 8이 선택되거나 아니면 2가 빠지고 1, 3, 4, 5, 6, 7, 8이 선택되면 합이 42가 된다고요. 맞죠?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니? 이렇게 된다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느냐? 최대 최소의 차가 6이래. 그럼 뭐야? 1번이야? 2번이야? 최대 최소의 차가 6인 거? 얘를 말하는 거죠. 치역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가 6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걸 얘기하는 거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 어떤 두 원소 A, B에 대하여 FA는 FB는 N이래요. 뭐야? A의 함수값과 B의 함수값이 N으로 같다. 그럼 N은 몇이야? 7인 거죠. 아니다, 8인 거죠? 8이 2번 선택되는 이거잖아. 이거 지금 이 상황이니까 8이 2번 선택되는 거니까 N은 8이겠다 해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못 썼죠? 반대로 썼지 이거. 그래 어쩐지 얘가 7, 7, 8인 거고 7, 8, 8인 거지? 이렇게지? 그래서 답이 7이죠? 왜냐면 얘가 1이 빠지고 7이 선택된 거고 2가 빠지고 8이 선택된 거니까 이렇게 써야죠. 반대로 썼죠. 그래서 2번 선택받는 건 7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형 4번에 조건을 이용하여 함수값 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그냥 유형에다가 적어두세요. NGD라고 적어두면 돼. 뭘까? 되게 있어 보이지? 뭘까? 맞춰봐. 노가다예요. 노가다가 뭐야? 다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숫자 대입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문제에서 원하는 거를 숫자를 대입해서 보시는 건데
한번 볼게요. 보시면 어떤 함수 f에 대하여 이미 해라고 되어 있는 건 모든 실수를 뜻해요. 맞죠? 그럼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얘가 성립한다. 이게 무슨 뜻이야?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건데. 어떤 식이 있는데 그 식이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성립한대. 그쵸? 항등식 표현이야. 근데 우리는 항등식을 두 가지를 풀어. 뭐였어? 첫 번째 개수비교법, 두 번째 수치대입법이죠. 근데 개수비교법은 식이 어떻게 생긴지 알아야 할 거잖아. 맞지? 근데 얘 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직접 대입해서 보는 거죠. 맞지? 그러니까 항등식은 항등식인데 뭐로 풀겠느냐? 수치대입법으로 풀겠다라는 거고요. 그 수치대입법으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직접 하나씩 다 집어넣어 볼 건데 보통의 경우에, 아닌 경우도 있어. 보통의 경우에 xy에다가 일단 0을 집어넣어 봅니다. 보통의 경우에. 알겠죠? 뭔 소리냐? 0 한번 집어넣어 보면 f0은 f0 더하기 f0이지. 맞아? 그럼 f0은 뭐가 돼? 0이다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0, 0을 집어넣어보면 f0이 보통 나오거든. 아닌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알겠죠?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보통 이렇게 나와. f의 x 플러스 y가 나오든가 아니면 f의 xy가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x 더하기 y가 나오잖아? 근데 f0을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1-1을 집어넣어. 그럼 0이 되지. 2-2를 집어넣어. 그럼 0이 되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지금처럼 함수가 여기가 합의 형태야. 합의 형태야. 그러면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는 다른. 즉 1-1, 2-2, 즉 합이 0이 되는 애들을 많이 집어넣어요. 뭔 소린지 이해가? 이 문제도 사실 마찬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x 곱하기 y가 되잖아? 그러면 보통 어떤 숫자를 많이 집어넣냐면 둘 중 하나인데 2와 2분의 1, 3과 3분의 1 이런 거 역수관계를 많이 집어넣거나 아니면 똑같은 숫자 2 또는 3 이런 거 아니면 소수끼리 2, 3 이런 거 이런 걸 많이 집어넣어요. 그래서 곱의 형태는 역수나 소수를 많이 집어넣습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됐지? 그러면 근데 이게 대부분 그렇다는 거지 아닌 경우도 있어. 알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넣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경험이야. 지금부터 내가 어떤 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풀리는지를 보여줄 건데 그게 얘는 이렇게 풀었으니까 얘도 이렇게 풀면 되겠지 그게 아니야. 매번 문제마다 다 달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를 막 되게 있어 보이게 포장해가지고 막 여러 개를 공식처럼 적어놓은 것도 있거든 사실. 근데 그걸 안 알려주는 이유가 거기서 안 나오면 못 풀어 그럼. 각각의 경우에 각각의 공식처럼 다 외워서 풀면 그게 아닌 경우가 나오면 못 풀어. 쉽게 말하면 얘를 다 외웠어 내가. 근데 내가 여기다가 플러스 1 붙이잖아? 그럼 그 규칙이 성립하지 않아. 상수만 붙여도. 알겠지? 다 안 돼. 아니면 여기다가 내가 곱하기 2를 붙이잖아? 그럼 다 달라져. 알겠지? 숫자 하나 때문에 다 달라지는 거니까 얘를 굳이 막 공식처럼 외우지는 마시고요. 마시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첫 번째로 XY에다가 0 집어넣으니까 F0은 0이다는 만들어지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였다? 마이너스 1을 줬어. 그래 놓고 1을 물어봐. 합의 경우에는 뭐를 많이 준다고? 더했을 때 0이 되는 걸 많이 집어넣는다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X에다가 1 Y에다가 마이너스 1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1과 마이너스 1 넣어봐. 그럼 F 몇 나와? F0은 F1 더하기 F-1인데 얘는 0이고 얘는 2니까 얘는 몇이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이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됐니?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합의 형태 봤으니까 곱의 형태도 한번 봅시다. 1437번 1437번에 이 이상의 자연수의 집합에 대하여 당연히 이 이상의 자연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0은 못 집어넣겠네. 그런데 그 대신에 뭐를 줬느냐? 소수래요. 소수. P가 소수면 FP는 P래. 그 말은 뭐야? F2는 2 F3은 3 이런 뜻인 거야. 그럼 당연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야.
m 곱하기 n이라는 형태가 나와 있어. 그럼 둘 중 하나라고 대부분 뭐다? 역수를 많이 집어넣거나 아니면 소수들을 집어넣는다. 근데 얘는 대놓고 가에서 뭐가 나와 있어? 소수가 나와 있지. 그럼 얘는 많이 뭘 집어넣겠어? 이 문제는 뭐를 풀면 되겠어? 소수들을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근데 몇이 되도록? 36이 되도록. 괜찮아? 그럼 36은 뭐 곱하기 뭐야? 4, 9? 그냥 떠오르는 거 얘기하면 돼, 얘들아.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6 곱하기 6이라고 해도 되고 4 곱하기 9라고 해도 되고 뭐 2 곱하기 18이라고 해도 돼요. 1 곱하기 36만 아니면 돼. 2 이상의 자연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럼 4와 9라고 해볼게요. m에다가 4를 집어넣고 n에다가 9를 집어넣을게. 그럼 f 4 곱하기 9는 f4 플러스 f9라고 쓸 수 있겠네? 근데 너네 f4 뭔지 알아 몰라? 몰라. f9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구해야지. f4 구하려면 이제 뭐 집어넣을래? 그치. mn에다가 2 집어넣으면 되겠지. 2 집어넣으면 f4는 f2 더하기 f2지? 근데 f2가 몇이라고? 2니까 얘는 몇이다? 4다. f9는 뭐 곱하기 뭐야? 3, 3이죠. 3, 3. 그래서 f9는 f3 더하기 f3이니까 6이겠죠? 그럼 얘는 1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알겠지? 많은 경우에 이렇게 풀린다라는 건 그냥 내 경험상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아닐 수 있어. 근데 이제 웬만하면 교과서 내에 있는 문제들은 그런 식으로 다 걸려 나가고요. 걸려 나가는 거고, 그래서 나머지 애들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럼 이제부터 레벨 3라고 해가지고 아닌 애들이 좀 만들어지는데 41번은 풀면 되고 42번 한번 볼까요? 43번은 풀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봐. 42번 봅시다. 함수 f가 임의의 두 실수 a, b에 대하여 fa 더하기 fb를 만족하고 fa 더하기 b는 fa 더하기 fb를 만족하고 f1은 1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0, 0 집어넣으면 f0 몇이라고? 0 나올 거라고 적어. 맞죠? 그래놓고 기억에서 뭘 물어봐? f2는 2다 라고 물어보고 있지. 그럼 뭐 집어넣을래? a, b에다가 f2 구해야 되는데 1, 1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치? 그치? 1, 1 집어넣으면 f1 더하기 f1은 2다가 되잖아. 그리고 그게 f2인 거고, 그래서 기억이 맞는 거죠. 그럼 두 번째, f0은 0이다 우리 구했고요. f3 어떻게 구할래? f3 저기다 뭐 집어넣을래? 1, 2 집어넣을 수 있겠지? 그럼 어떻게 돼? f3은 f1 더하기 f2고 그게 3이죠. 틀렸죠. 다음 마지막 디귿. f의 na는 nfa다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어떻게 할까? 역수? 너네 요런 거 이제 처음 배울, 너네 곱셈 처음 배울 때 이렇게 배워. 2 곱하기 3이 6이야. 왜 6이야? 그치. 2 더하기 2야. 그러면 n 곱하기 a가 있어. 얘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a 더하기 쭉 해서 a가 n번 더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잘 봐. 내가 b 자리에다가 a를 집어넣을 거야. 그럼 f2a가 되지. 맞죠? 그럼 뭐 나와? 2fa가 되겠죠. 맞지? 이번에는 b 자리에다가 2a를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f3a는 fa 더하기 f2a인데 f2a가 2fa니까 3fa로 바뀌어요. 보여? 규칙 보이니? 규칙 보여? 그래서 디귿은 맞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적절한 숫자들을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3번 한번 풀어보세요. 방금 마지막에 봤던 거와 굉장히 흡사하죠? 힌트를 드리자면 3이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X자리에 있던 3이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지금. 43번 한번 풀어보세요.
얼마나 남았어? 함수의 개수는 많이 못했고 좀 이따 질문하면 되잖아. 쌤 궁금한 거 있는데요. 이런 거 할 때 뭐 그 X 고통량 갈 수 있잖아요. 그냥 통째로 미분해도 돼요? 통째로 어떻게 미분해? 안 돼요 그냥? 그치? 어쨌든 적분한 다음에 미분 냈을 때 이 앞으로 나는 그냥 이거에다가 t 넣은 다음에 2에 한번 빼면 되지 않나요? 안 되나요 그게? 미분을 t에 대하여 하겠다는 거야? 예. 상관없지. 그거는 t에 대하여 미분하는 거면. 그럼 x 자리에 t 집어넣어서 계산하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봤을 때 x하고 n이 그 적분식 안에는 x가 밖에는 t니까 안 되는 줄 알았어요. 해보니까 그냥 그 범위 바꾸고 하니까 그 식은 같게 나오긴 해서 맞나 궁금해서요. 그냥. 상관없어. 풀었어? 아, 뭐가 어려워? 가까지는 이해했어요. 가는 어떻게 이해했어? 대충 저기다 3 왼쪽으로 해서 빼서 3F는 300 해서 오! 하고 막혔어요. 그럼 F900을 어떻게 표현했어? 이거 돼요? 9F는 100. 한 단계씩 하자, 한 단계씩. 네. F900이 되려면 X에다 뭐 집어넣는 거야? 300 집어넣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3? F? 30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3 곱하기 300이니까 이 3을 앞으로 뽑아낼 수 있다는 소리거든. 근데 또 300이 뭐야? 3 곱하기 100이지. 그럼 여기에 있는 3을 앞으로 뽑아낼 수 있다 이 소리야. 그럼 얘는 뭐가 돼? 9F100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얘는 3의 배수가 아닌데요? 이러면 안 돼. X는 실수야. 정수가 아니야. 그럼 얘 봐봐. 100은 3 곱하기 3분의 100이라고 볼 수 있지. 그치? 그럼 얘는 뭐로 바뀌어? 27F 3분의 100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럼 그 다음 뭘까? 81F 9분의 100 괜찮아? 그 다음은 243F 27분의 100 맞아? 한 번 더 3 곱하면 뭐야? 729F 81분의 100 얘가 몇이야 대략? 이젠 집어넣을 수 있지. 1과 3 사이니까 집어넣을 수 있죠. 뭐를? 81분의 100을. 그럼 81분의 100 마이너스 2 하면 81분의 몇 나오니? 62를 1에서 빼면 81분의 19?
맞지? 얘가 81분의 19다. 이렇게 계산하면 9가 될 거니까 9 곱하기 19 해가지고 171이 되겠네요. 됐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형 5번에 서로 같은 함수래. 만약에 근호랑 지민이가 같은 사람이래. 말이 돼, 안 돼? 안 돼. 왜? 하나하나 비교해보면 다르잖아. 마찬가지야. 어떤 두 함수가 있어. 그 두 함수가 같은 함수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하나 비교해봤을 때 다 똑같아야 돼? 그럼 하나하나 비교해보겠다는 게 도대체 뭔 소리야? 그치? 하나하나 넣어보겠다는 거야. 하나하나 집어넣어봐. 근데 똑같은 값이 나와. 그럼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같은 함수인 거야. 그럼 요거 봐봐. 실제 학교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x분의 x제곱과 x는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같은 함수야? 왜? 그치?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잖아. 똑같지? 그럼 틀리는 거야. 왜 틀릴까? 그치? 분모가 뭐면 안 돼? 0이면 안 되지. 뭐는 음수야? 0이면 안 되죠. 분모에 0 집어넣어봐. 얘는 뭐 나와? 얘는 뭐 나와? 0 나와. 얘는 뭐 나와? 안 나와. 0을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다른 함수야. 이걸 뭐라고 불러? 정의역이 다르다라고 불러. 맞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 2x와 x제곱은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당연히 다른 함수야. 딱 봐도 다르잖아. 헷갈릴 것도 없잖아. 근데 내가 정의역 x는 0과 2야 라고 썼어. 그러니까 x값을 뭐만 봐라? 0과 2만 봐라 이 소리야. 그럼 0 넣으면 뭐 나와? 0. 2 넣으면 뭐 나와? 4. 같아 달라? 같아. 그럼 같은 함수야. 알겠어? 이런 식으로 따로 정의역 조건이 없어. 그러면 정의역부터 확인을 해야 되고, 정의역 조건이 있으면 그 정의역에 해당하는 걸 집어 넣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444번에 정의역이 1과 1에 그럼 뭔 소리야? 1 넣으면 같고 2 넣으면 같다 해가지고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끝이에요. 알겠죠?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는 거냐면 1447번부터 볼게요. F라는 함수가 있고 G라는 함수가 있는데 두 함수가 같은 함수래. 근데 지금 다른 함수잖아. 맞죠? 함수 다르잖아. 근데 같아진대. 뭔 소리야? 정의역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소리겠죠? 맞지? 근데 정의역이 뭐 있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X를, 이 정의역 집합 X를 A라고 가정을 해볼게. 집합 X는 A라는 원소를 가지는 애야. 그런데 F와 G가 같아. 그러면 F한테 A 집어넣으면 2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나오고, G한테 A 집어넣으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5가 나오죠? 이 두 개는 같다 다르다? 같다. 그래야 같은 함수다. 그러면 왼쪽으로 다 넘기시면 A제곱에 마이너스 3A에 마이너스 4는 0이고 1, 4에 마이너스니까 A는 마이너스 1 또는 4가 되는 거지. 또는의 정의가 뭐야? 또는 이란 말이 뭔 소리야? 마이너스 1이어도 되고 4여도 되고 둘 다여도 된다. 즉 얘는 마이너스 1이어도 되고 4여도 되고 마이너스 1과 4여도 되고 답은 3개 이렇게 되는 거야. 얘 2개 나왔다 그래서 정의역 2개다 이러지 말고. 알겠어? 알겠어?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인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대1 함수는 하나씩만 연결되면 되고요. 1대1 대응은 그 와중에 남는 y값이 없어야 돼. 그런데 지금부터 뭘 해볼 거냐면 그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에서 이 두 가지의 그래프를 비교해 볼 거예요. 지금부터 이 둘의 그래프를 비교해 볼 거야. 그래프를 어떻게 비교해 볼 거냐? 아주 그냥 흐름 끊는 데는 선수야. 봅시다.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그래프를 지금부터 볼 건데 잘 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2차 함수라는 거 볼게. 2차 함수에서 내가 요점을 찍을 건데 요점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1이고 요점이 예를 들어서 1,1이래.
그럼 뭔 소리야? 마이너스 1,1을 지난다는 건 마이너스 1이 어디로 화살표를 쏜다? 1로 화살표를 쏜다. 1,1을 지난다는 건 1이 1로 화살표를 쏜다. 이 말이지. 그럼 얘는 1대1이 아니야. 아니야. 그래프상 봤을 때 왜 1대1이 아닐까? 하나의 y값에 대하여 두 개의 x값이 존재하지. 그러니까 2대1인 거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1대1인지 아닌지, 그래프에서 1대1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는 뭘 그리면 되냐면 가로선을 그리시면 돼요. 아까 앞에서는 함수인지 아닌지는 세로선, 1대1인지 아닌지는 가로선.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그러면 잘 봐. 여기에 나와 있는 그래프 쭉 다 보자. 얘 1대1일까 아닐까? 1대1이지. 왜? 가로선 그려봐. 하나씩 만나잖아. 얘 1대1일까 아닐까? 1대1이죠. 얘 1대1이 아니야. 아니야. 얘 1대1이 아니야. 1대1이야. 하나씩 그어봐. 하나씩 만나잖아. 맞죠? 오른쪽 것도 한번 볼게요. 얘 1대1이 아니야. 아니야. 맞아. 뭐가 아니야. 얘 1대1이 아니야. 아니죠. 얘 1대1이 아니야. 맞죠? 얘 1대1이 아니야. 맞아요. 하나 만나잖아. 얘도 하나 만나잖아. 알겠지?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을 보면 가로선을 그렸을 때 두 점에서 만나면 안 돼. 걔에 대한 특징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써요. 수학적인 용어로 증가와 감소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적어요. 뭔 소리야? 올라가다가 내려가면, 내려가다가 올라가면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잖아. 맞죠? 맞죠? 그래서 가로선을 그렸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된다라는 건 뭘 뜻하는 거냐? 증가 감소가 변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럼 그래프상 1대1 함수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중에 1대1 대응 일부분이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차이점은 남는 y값이 있냐 없냐의 차이야. 남는 y값이 있으면 그냥 함수인 거고, 남는 y값이 없으면 1대1 함수면서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에서 남는 y값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따져? 얘 봐봐. 요 중간에 그래프 있어 없어? 없지. 내가 요 점을 1이라고 찍어볼게. y값을 1이라고 찍어볼게. 그러면 1을 고르는 x값 있어 없어? 없어. 몇 콤마 1 있어 없어? 없어. 그럼 1은 골라 안 골라? 안 골라. 그럼 1은 선택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어. 그럼 얘는 1대1 함수야 대응이야? 함수인 거야. 그럼 얘 봐봐. 없는 y값 있어? 마이너스 3, 뭐 마이너스 2, 0, 1, 2, 3 다 있잖아. 그럼 얘 뭐야? 1대1 함수면서 대응인 거야. 얘도 봐봐. 얘 선택 못 받는 y값 어딨어? 요 위에 애들 선택 받아 못 받아? 못 받지. 여기 지금 그래프 없잖아. 맞죠? 그럼 1대1 함수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1대1 대응은 어떻게 따지냐? 1대1 함수여야 되고요. 일단 1대1 함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는 y가 없어야 한다. 모든 y값이 선택받아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애들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1454번 보시면 조건 읽어보자.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고, 이거 뭐야?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다. 뭐에 대한 정의식? 1대1에 대한 정의식이야. 그 말은 1대1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다. 1대1 대응을 찾아라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네들 그래프 그려서 1대1 대응인지 아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니? 괜찮아?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얘 약식으로만 그냥 빠르게 그려볼게. 얘 보면 이렇게 생기는 거죠. y는 3이다. 1대1이 아니야. 얘 1대1 아니야. 알겠죠? 그 다음에 얘 y는 x제곱 1대1이 아니야. 아니야. 가로선 그리면 두 점에서 만나. 안 돼. 얘 절대값 x 그래프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가로선 그리면 두 점에서 만나니까 안 돼요. 얘는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생겼고요.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답이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얘가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이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456번 한번 풀어보세요. 1456번. 맞았어? 지금 보시면 얘가 1대1 대응이니까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화살표를 쏘겠죠? 그리고 1대1이니까 하나씩만 쏘겠지? 그럼 얘 봐봐. F2 빼기 F3, F4 빼기 F1 이 F5와 같아야 돼. 그럼 F5 몇이어야 돼? 풀어보면 얘 몇이어야 돼? 3이어야 돼. 지금 보시면 1, 2, 3, 4, 5가 있는데 2개 빼고 2개 뺐을 때 1개와 같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요렇게? 요렇게죠? 1, 4 빼면 3, 2, 5 빼면 3 그리고 F5는 3 이렇게 돼도 되지? 아니면 F5가 1이고 2, 3, 4, 5여도 돼. 알겠죠? 근데 이거 1일 때 해보면 밑에 거랑 안 맞거든? 그래서 1일 때는 무시하고 3일 때 보시면 어떻게 된다고? 얘가 4, 1이고 5, 2거나 반대로 5, 2고 4, 1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맞죠? 그런데 지금 뭐 해야 된다? F4가 제일 커야 된다. 그러니까 뭐겠어? F4가 5겠죠? 얘가 5, 얘가 4, 얘가 2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다? F2는 4고요. F5는 3이다. 해서 답이 7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입니다.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인 건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증가와 감소가 바뀌면 1대1 대응이 될 수 없다. 1대1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치? 그런데 여기서 증가 감소가 바뀌는 것을 보여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문제에 직선이 나왔을 때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2차 함수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2차 함수가 나올 때가 있는데 우리가 뒤에 가서 유리무리 함수 배우잖아. 그럼 나중에는 유리무리 함수가 나올 때도 있어. 근데 일단은 여기까지 볼게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직선이 나왔을 때는 뭘 보면 되느냐? 그 직선의 기울기를 보시면 됩니다. 기울기가 양수야, 근호야. 그럼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그게 증가야. 기울기가 음수야. 그럼 올라가 내려가? 내려가. 그걸 우린 감소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플러스야. 올라가. 그러다가 마이너스로 바뀌어. 그럼 내려가. 그럼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즉 증가 감소가 바뀌지 않는다는 건 기울기의 뭐가? 기울기의 부호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함수가 나오면 그 2차 함수는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얘는 1대1이 아니야. 아니야. 근데 내가 여길 예를 들어서 2고 2보다 큰 쪽만 볼 거야. 그럼 올라가기만 하지. 또 이렇게 생겼는데 2보다 작은 쪽만 볼 거야. 내려가기만 하죠. 맞죠?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차 함수의 일부분을 잘라내면 1대1일 수도 있어. 1대1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1대1 대응은 증가 감소가 안 바뀐다. 얘는 1대1이고 대응은 뭐 해야 된다고? 남는 y값이 없어야 돼. 그거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얘를 우리가 2학년 때 미적분에서 어떻게 배우냐면 연속이라는 단어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연속이라는 단어는 지금 당장은 몰라도 되고, 연속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그래프가 붙어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프가 붙어있다. 뭔 소리야?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 중간에 y값이 b잖아. 그럼 안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이 소리요.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네가 문제를 풀다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 나오면 그냥 뭐 수식으로 막 푸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럼 일단 첫 번째 보시면 기울기 양수 음수? 기울기 양수 증가. 그럼 얘도 양수여야 돼.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거나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면 안 된다고. 기울기가 양수면 양수, 음수면 음수여야 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A는 양수인 거예요. 부호가 같아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연속은 어떻게 따지냐면 여기다 2 넣었을 때 몇 나와? 7 나오지. 그치? 그럼 이 직선은 2,7을 지나는 직선이죠. 경계값이 2니까. 근데 그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얘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이렇게 생긴 거야. 얘가 지금 2,7이야. 근데 저 밑에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그럼 1대1 대응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달라붙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도 뭘 지나? 얘를 지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도 2,7을 지날 수밖에 없어. 즉 경계값에 대한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즉 2a 더하기 b는 7인데 정수 b의 최대값이니까 b를 기준으로 보시면 지금 2a는 7 마이너스 b고요. a는 양수여야 되죠? 그치? 그럼 b는 뭐보다 작다? 7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치? 그럼 정수 b의 최대값은 6이겠네요. 됐니?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2차 함수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할 거냐? 1462번 봅시다. 1462번에 만약에 2차 함수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한다? 2차 함수가 나올 때는 꼭 그래프를 그려서 판별을 하셔라. 그러면 저 2차 함수 그래프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니까 이렇게 생겼고, 축이 어디야? 0, 콤마 1. 근데 0보다 작다래. 이렇게 생긴 거지. 올라가 내려가? 이거 어떻게 내려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이야. 글 읽는 거 보면 돼. 왼쪽에서 오른쪽이야.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증가야. 그럼 얘도 뭐야? 증가야. 근데 기울기가 a 플러스 2인 직선이네. 그러니까 얘가 뭐야? 양수야.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답이에요.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답이에요. 이 반대로 넘기면. 됐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63번 보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64번은 숙제로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 시작할 때 64번부터 시작할게요. 63번 보시면 그래프가 두 점 0,0과 4,0을 지나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와 1차 함수 ax 플러스 b가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hx가 1대1 대응이 되고 싶대요.
그러면 지금 최고차의 횟수가 1이면서 0,0과 4,0을 지나는 2차 함수는 x에 x-4 이렇게 되겠죠? 0 넣었을 때 0, 4 넣었을 때 0이니까. 맞아? 괜찮아? 그러면 hx 이렇게 쓸 수 있어. hx는 둘로 쪼개진다. 그런데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고 gx는 ax 플러스 b고 얘가 2보다 작거나 같다와 얘가 2보다 크다가 된다. 그럼 얘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얘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고 축은 몇이니? 2, 몇? 마이너스 4죠. 2, 마이너스 4죠. 근데 2보다 어디만? 작은 쪽만 볼 거야. 그럼 올라가 내려가? 또 올라간다 해. 올라가 내려가? 내려가죠. 그러니까 얘도 어때야 돼?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A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내려가야 되니까. 두 번째 몇 콤마 몇을 지나야 돼? 2,4를 지나야 돼. 2, 마이너스 4를 지나야 돼. 여기다 2,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가 되죠. 그치? 근데 우리 비구하는 거거든? 비구하는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A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지. 근데 A가 음수지. 그럼 2A도 음수겠죠. 그럼 B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가 되겠지. 근데 음의 정수 B의 개수래. 그럼 뭐 있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세 개가 있겠네요. 됐나요? 됐나? 괜찮아?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왜? 정신 차리고 보면 돼. 항상 그래프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거야. 알지? 우리 숫자 읽을 때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 읽을 때도 왼쪽에서 오른쪽인데 왜 그래프는 자꾸 오른쪽에서 왼쪽을 읽어? 너네 일본인이야? 아니잖아. 알겠지? 반대로 읽으면 일본인이야. 우리 한국인이잖아. 정상적으로 읽어야 돼. 왜? 그놈 상처받았어? 논란이 된 것 같아. 왜? 일본은 진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잖아. 일본 만화책 못 봤어? 그래도 글은 이렇게 읽잖아요. 일본 만화책은 오른쪽에서 이렇게 뒤에서부터 이렇게 앞으로 읽잖아. 그래도 그 이 안에 있는 말들은 뭐 그럴 수 있지. 뭐 너 친척 중에 일본인 있어? 아니요. 없잖아. 네. 일본이랑 아무 관련 없는데 너 왜 그래? 나 정치인 아니야. 이런 말 좀 해도 돼. 그래요? 아무튼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할게요.